민주노총은 7월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고 민중 생존과 불평등 타파를 위한 민생노동 6대 요구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민생 관련 3대 요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민주노총이 투쟁 의제 중에 민생 관련 요구가 크게 3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시기에 시급한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네. 그리고 재벌과 부자들에 대해서 정세하라는 것, 그다음에 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공공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생 관련한 것을 민주노총이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 계급이 가장 1차적이고 절박하게 고통을 당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민주노총이 유일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이런 요구를 들고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같은 경우는 물가 관련 얘기인데 요즘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물가만 6% 올랐다고 하고 기름값이 굉장히 올라가서 서민들 고통이 말이 아닌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특히 많이 오른 부분은 생활 물가하고 특히 유류 가격입니다. 유류 가격의 경우에 지금 정유사들이 역대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2.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유가 인상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 흔히 행제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에너지 이익 부담금 이런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또는 2년 기간 동안에 한 10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따라서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류세를 찔끔찔끔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유사가 과도하게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이것을 경제 위기 돌파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 올린다고 다 해결되느냐 이런 댓글들을 봤습니다. 이런 댓글들 우리 정책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당연히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최저임금은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1만 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은 올라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또는 임금을 올해는 대폭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가 폭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민주노총의 요구는 재벌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늘리라는 것인데요. 세금을 더 내는 게 합당하다라는 근거라도 있을까요? 당연히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그 세금으로 다양한 국가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 부동산 부자도 있겠지만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모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30대 재벌의 사내외 모금이 936조 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낮춘 세율을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세금을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그러면 낮춰준 세금만큼 투자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사에 차곡차곡 쌓아두거나 또는 배당을 해서 대주주에게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 시기에 세금을 더 높여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재원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요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인력 감축이나 공공기관 업무 민간 위탁 등 그런 얘기들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민주노총 뉴스에도 이 민영화 관련해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코로나 위기 시기에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 정부는 민간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이윤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나 삼성이나 역대 최대의 이윤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그러니까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료나 돌봄이나 이런 영역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가 공공병원을 확장해야 된다. 공공의료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또한 돌봄을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로서 많이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약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뭐 돌봄이든 국민연금 관련된 것들이건 뭐 철도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공성으로 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입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들고 싶어도 젊었을 때 수입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또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넣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도나 그다음에 교통이나 공공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주노총은 어떻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뭐 공공성을 잡는 방향은 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까요? 작년에 민주노총은 5대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5대 영역은 주택과 교육과 의료와 돌봄, 그다음에 교통 이 5개 영역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중에서 이제 올해 또다시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의료와 돌봄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나 그다음에 전기나 에너지나 이런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필수 서비스가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하반기 민생 관련 투쟁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가장 절박한 민생 의제는 우리 전체 시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물가 폭등 시기에 당연히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게끔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경제 위기 시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초과 이윤을 확보하는 아까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 이런 재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위기 돌파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요구만 해결되면 뭐 민생 요구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요구는 가장 절박하고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제 위기 시기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공공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작년에 얘기했던 주택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이번 민생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게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7월 7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결의를 했습니다. 올해 7월 2일 날 상반기 투쟁에서 최대 집중 투쟁을 했고 이것이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이렇게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12일 날 노동자대회 때 민주노총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명이 집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반민중정책을 폭로하고 노동기본권과 그다음에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실제로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 그리고 그 민주개혁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투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굉장히 가열차게 싸워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정책실의 이정희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